자, 오늘은 그 451강이고요. 교재로는 76쪽, 그리고 이제 책으로는 140쪽인데, 사실 이제 중간에 지난번에 풍만주 하다가 너무 많아서 잠깐 그 중간까지 했었기 때문에 평만주를 계속 읽으면서 그다음, 왜냐면 이번 께는 그 여러 궤들 나오잖아요. 여러 궤들을 궤변으로 설명하는 것이 설명 나오는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64개를 다 본 사람도 있지만 못 본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거를 역으로 궤변을 공부하면 64개의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 몇 개의 궤를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제대로 그 궤를 이해를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음. 자, 일단은 또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행내 숙제를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산풍곡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산풍곡계 이야기인데, 산풍곡계가 왜 이런 개념이 됐는지,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요. 잠깐만 이거 확대 좀 해놓고요. 여기서 산풍고라고 나오잖아요. 요 고. 좀 더 확대하면은 이게 보이죠? 이 곱게. 고는 위에 벌레충이 3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벌레가 3개가 있고 밑에는 이게 그릇명자입니다. 그릇. 그러니까 한 그릇에 벌레를 3개를 넣었대요. 3마리를. 뭐 3마리겠습니까? 뭐 많이 넣었다는 개념. 이때의 벌레는 좋은 벌레가 아니라 나쁜 벌레는 독충입니다. 독충. 독충을 이 그릇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막 서로 잡아먹거나 막 성질 독한 놈만 살아남겠죠. 그죠? 그러면 독이 더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 하면은 그 원래는 이제 그 독성이 강한 진해 같은 거나 이런 어떤 독이 강한 거를 의미했는데, 더 나아가서 상대방한테 저주를 퍼부을 때 고를 이용하기로 했다. 아니면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동물일 수도 있고요. 또 그래도 이제 옛날 무협지 보면 고라고 하는 동물을 그 이제 기생충 같은 거를 사람한테 해서 이제 지배를 하거나 이런 게 나오고, 또 하나는 더 의미를 확대해서 상대방한테 저주를 할 때 이 고를 보낸다. 그래서 저주하는 것 자체가 이 고로가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고병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그 독에 의한 질병, 또 더 나아가 어느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저주를 퍼부어서 내가 병에 걸려 정신병도 포함된 개념으로 씁니다. 무지 확대된 개념이죠, 사실은. 이제 한의학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주역에서 말하는 곡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외롭고 힘들고 뭐 여러모로 그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릇 안에 벌레가 3개가 많이 모여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걸 의미하는 개입니다. 자, 일단은 요 곡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고요.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저 삼풍곡괴의 경우 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한테 나오는 거 저희가 읽어주세요. 조 선생님이. 조 선생님 어디 갔어? 잠시만요. 음소거가 갑자기 예. 갑자기 음소거가 안 풀려가지고. 삼풍곡계의 경우 형 222쪽 단왈 고는 강상이 유하하고 손이 지 고라에서 강이 올라가며 유가 내려가고 공손하면서 그침이 고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강상이 유하에 대한 정자와 주자의 견해가 다르다. 자, 잠깐만요. 이것부터 잠깐 봅시다. 자, 일단은 삼풍곡계는 어떻게 되느냐? 잠깐 공유 끄고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삼풍 곱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강상이 유하, 강상, 강이 올라갔다. 그럼 뭐 이거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요 아래에 있는 게 뭔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유하, 유하하면은 유한 것이 하는 내려갔다. 뭔가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 아, 요 음요가 자세를 낮췄다. 또 이렇게 보죠. 요것만 봐도 강이 올라가고 밑에 유가 밑에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강이 두 개가 있고 밑에 음이 있고 강이 하나가 있고 음이 두 개 있다. 그래서 아, 강은 위로 올라가고 음이 밑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보는 관점.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컨셉.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정자 주자에 따라서 강상이 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다시 보면은 강상이 유화는 강은 올라가고 유는 내려갔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게 읽을 수 모르겠는데 지금 정자는 형 220 있죠? 예, 예, 말씀하시죠. 강상 이유하는 예, 위죠. 위건지 초구, 어, 상이 위상부이고 곤지 상부하고, 예, 상육이 하이 위초육야라. 예, 예, 그래서 강이 올라가며 유가 내려가면 건께의 초가 올라가서 상구가 되고 곤께의 상육이 내려가서 초육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즉 건께와 곤께의 조합이 지천 택계의 초구가 상유로 올라가고 상육이 초유로 내려와 삼풍곱계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삼풍곱계의 궤체를 자세히 보면 초6이 9,2와 9,3을 섬기고 6,4와 6,5가 상구를 섬기는 형상이니 전체적으로 양이 제자리인 위에 있고 음이 제자리인 아래에 있는 형상이다. 또한 상계와 하계를 보면 나이가 많고 능력이 있는 장녀이지만 어린 소남을 섬기는 형상이다. 능력이 부족한 소남이 위에 있고 능력이 많은 장녀가 아래에서 받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음, 예. 자, 여기는 이제 정자 해석입니다. 정자. 정자 해석인데, 자, 다시 잠깐 공유 끄고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 그 정자는 모든 궤변은 건괴와 곤괴에서 왔다 생각해요. 모든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자는 의리 명분을 되게 중시했기 때문에 자식이면은 다 부모 영향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제자는 다 선생님 영향이다.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모든 꾀는 건꾀와 공꾀가 나왔다고 보니까 이럴 때 여기 그 삼풍곡계니까 간꾀를 어떻게 해석할까나 곤꾀가 있는데 건꾀가 이렇게 와서 이 위로 올라와서 됐다라고 보는 거고 자 소나절과 어떤 밑에 음묘가 있잖아요. 아, 음묘는 원래 건깨가 있었는데 음묘가 스스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정자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느냐? 강상이 유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은 높고 유는 아래라는 거야. 즉 그 양은 높고 음은 아래다. 아, 이게 질서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이런 컨셉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그 삼풍곡의 특징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냥. 궤변을, 강상이 유래라고 하는 표현을.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주제의 시각을 봅시다. 잠깐만요. 아니, 왜 채팅이 되나? 네, 이 반면에 주자는 어떻게 만나지 봅시다. 예, 주자는.
반면 주자는 형 220쪽 호괄 강상유하는 위궤변이라 자 비례자는 초상이하하고 자 정례자는 오상상하하고 자 기재례자는 겸지하니 역 강상이 유하하니 개소위 위 고야라에서 강이 올라가며 유가 내려가면 궤변이다. 사나비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사나비께의 초고가 올라가고 유기가 내려간다는 것이고 수풍정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수풍정께의 구호가 올라가고 상육이 내려왔다는 것이고 수화기제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를 겸비한 것이니 역시 강이 올라가며 유가 내려온 것이니 모두 삼풍곡계가 된 까닭이라고 하였다.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주자는 반면에 그 건괴 공괴가 아니라 사나비께 수풍정께 기재께서 왔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봅시다. 자, 삼풍곡계에 대해서 아까 정자는 건괴와 공께서 왔다 무조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자는 상관없이 뭐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이미 끝났는데 그 영향을 계속 받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꾀에서 봤다. 예를 들어서 삼풍곡계인데 이게 이제 어디서 왔느냐? 이제 어, 산화비계, 화, 산화비계 같은 경우는 비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꾸미는 겁니다. 산이 있고 아래 불이 있잖아요. 그죠? 산에서 이렇게 있을 때 밑에서 조명을 딱 넣고 불을 비추면 무지개 멋있잖아요. 그 경복궁에 야간 투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대도 조명빨이 많이 작거든요. 그게 비식한다. 꾸민다라는 게 아니라 꾸밀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꾸민다. 예를 들어서 산이 있는데 밑에 불을 비춰 조명들을 비춰서 비춰준다. 조명을. 그래서 사람을 옷을 잘 입는다. 이것도 비식하는 겁니다. 뭐, 좀 자기를 약간 포장을 더한다. 이거 다 비식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괴인데요. 요게서도 왔다. 자, 산은 똑같은데 밑에서 그, 아래에 있는 양요가 올라가고 위에 있는 음요가 내려왔다. 응. 강상. 양요가 올라가고 음요가 내려왔다. 강상이 유화. 해서 산하비께서 온 거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또, 여기서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수화기 제께, 순서대로 합시다. 수풍정께. 자, 수풍정께는 이렇습니다. 수풍정께는 물이 있고 바람이 있어서 정께, 정은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의 특징은 어떠죠? 우물은 밑에서 물이 위로 솟구치는 겁니다. 그지? 그 좋은 물은 밑에서 막 콸콸 쏟아져나. 그죠? 그리고 우물의 특징은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두레박으로 물을 푸기도 하죠. 즉, 아래에 있는 물을 끄집어낸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물이 저절로 솟구친다는 말도 다 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물이 있는데 이게 바람풍자인데요. 손풍이잖아요. 바람은요, 밑에서 바람이 살살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지? 우리 바람 들렸다고 하잖아요. 치마를 입었을 때에도 바람 불면 치마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손괴, 아니, 그러니까 소나절괴는 나무를 의미하게 된다. 나무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크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분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풍정괴는 뭔가 바람이 불어서 위로 올라간다. 약간 물이 솟구친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수풍정괴의 특징은 뭔가 물이 솟구친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감괴, 양요가 올라가고 음요가 내려가서 이게 됐다는 거야. 강상, 양요가 올라가고 음요가 내려왔다. 강상이 유화.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산하비께는 수풍정께서 온 거야. 이제 삼풍곡계는 수풍정께서 온 거다라고 봐요. 자, 아까는 산하비께서 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수풍정께서 왔다 이것도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수화기제계예요. 수화기제계거든. 기제계는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있으니까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다 평정이 되다. 가지런해야 돼. 그래서 기제계가 된대. 기제계. 음. 기제는 물 건널 제자인데 평정했다, 구제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구제한다 할 때 이 제자를 씁니다. 음. 평정한다, 구제한다, 물을 걷는다. 그럼 이미 다 구제가 된 거야. 다 평정이 된 거야. 어쨌든 그런 게 이제 기제. 왜냐면은 물이 내려가고 불은 올라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교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화 기제계가 되는데 요 수화 기제계에서 양요가 올라가고 음요가 내려왔다. 양요가 올라가고 음요가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상기 아까 동시에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자는 경우에 따라서 이계변에서 산하비께서 오기도 하고 수풍정께서 오기도 하고 기제께서 세 군데서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삼풍곡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본 겁니다. 그것이 강상이 유화라는 질서가 잡혔다라고 하는 컨셉을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다시 또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또 다시 볼까요? 예. 지금 한 거 이제 정리입니다. 예. 즉 강상이 유하에 대하여 정자는 지천 택계의 초가 올라가서 상효가 되고 상육이 내려가서 초효가 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주자는 상하 빗계의 초가 이효로 올라가고 유기가 초효로 내려오거나 수풍 정계의 구호가 상효로 올라가고 상육이 구호로 내려오거나 수와 기재계의 초가 올라가 이효가 되고 육이가 내려와 초효가 되며 구호가 올라가 상효가 되고 상육이 내려와 오효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정리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했지만 괴를 벌써 몇 개를 본 거예요, 사실은. 5개를 본 거 아니야, 그죠? 음, 그렇죠, 5개. 5개 된 컨셉을 이해를 한 겁니다, 벌써.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64개 중에 5개를 좀 순식간에 공부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는 아니죠, 많지만. 컨셉을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록 이제 총목을 공부하지만, 그 64개도 저절로 습득하게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요 중에 뭐 하실 말씀이나 이해 안 되는 거나 기타 등등. 이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정자, 그 주자식으로 해석을 하려면 세 군데서 왔다는 이제 이 그 삼풍곡계가 이 세 군데서 온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본 거죠. 이해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풍곡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음, 거기서 갖고 있는 특징들을 다 가져온 거잖아요, 결국은요. 가져왔고 그렇죠. 그게 실제로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괴를 해석할 때, 예. 그런데, 정작 궤변돼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요.
그걸 다 적용하지는 않아요, 또. 음, 그러니까 그 수학 공식 같이 이 주자에면은 어때요? 아까 이 세 개의 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풍경께서 올 때의 컨셉도 또 네, 설명이 돼야 되고 또 네, 기재께서 왔을 때 설명도 돼야 되고 네, 산풍곡 그 수풍 그렇지. 그리고 네, 사나비께서 온 것도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은 궤변도를 설명할 때만 설명이 되고 다른 데서 음, 언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궤변도를 공부할 때 궤변도는 궤변도다 음, 하고 효산이 효사다 음, 별도로 생각을 하자 음,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기 강상의 유래라고 하는 표현 강상의 유래를 설명하는 데는 좋습니다만 음, 그거 이외에 다른 데서는 별 사용을 안 해요. 음,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음, 궤변도는 알겠, 궤변도로 이해하자. 네, 알겠습니다. 강상의 네, 유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네, 네. 네. 자, 그럼 또 나가겠습니다. 이제 산화비계의 경우거든요. 이제 자, 이제 산화비계 봅시다. 예. 또, 산하비계의 경우 형 331조 유레이 문강고로 형하고 분강하야 상이 문유고로 소리유유왕하야 강유교착하니 천문야요에서 유가 와서 강을 문식하기 때문에 형통하고 강을 나누어 올라가 유를 문식하기 때문에 가는 바를 둠이 조금 이루어서 강유가 교착하니 천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유레이 문강에 대하여 정자 주자의 견해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그 유레이 문강이랬어. 유레이 문강.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유가 와서 문을 강하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문은요. 여기서 문은 동사입니다. 요거는. 당시에 이거를 확대를 할까? 요 문이 있잖아요. 유래의 문강할 때 문. 요 문이 보통 문은 동사 명사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입니다. 동사. 이 얘기는 동사로 쓰면 뭐냐면요. 유가 와서 강을 문식한다. 꾸민다. 이런 게 이제 해석이 어렵죠. 자, 다시요. 유래의 문강. 유가 와서 문강, 강을 문한다. 문은 뭐야? 문식한다, 꾸민다. 즉, 유가 와서 꼭 마치 이렇게 생각, 여자가 시집 와서 남편을 멋있게 옷 입혀주는 거야. 외출할 때, 그, 먼지 털어주고, 다림질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편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유래의 문강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도대체 유래문광이 뭐냐?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해서 정자, 주자 이제 컨셉을 또 다시 보는 겁니다. 아, 어렵네. 조사님 읽으세요. 네. 자, 이제 정자 정자에서부터 봅시다. 정자는 형 332쪽 괴위 비식지상은 이상하 이체 강요 교상하야 위문식야라 하체는 본건이원을 유래하야 문기중이 위리하고 상체는 본곤이원을 강유하야 강왕, 문기상이 위간하니 강왕이야. 강왕하야 문기상이 위간하니 내위 산하유화하야 지어 문명이 성비하라 해서 괴가 비식하는 상이 된 것은 상하 이체의 강유가 교상하여 문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체는 본래 건깨건을
유가 와서 그 중요를 문식하여 리께가 되고 상체는 본래 공께이거늘 강이 와서 그 상요를 문식하여 강께가 되니 산 아래에 불이 있음이 되어 문명에 그쳐 산하 빗께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건께와 공께의 조합인 지천태께가 있을 때 상역이 내려와서 이효가 되고 구이가 올라가서 상요가 되어 산하 빗께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자, 잠깐만, 요거는 좀, 요거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산업 있게 된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제가 직접 다시 보겠습니다. 자, 괴는 비식하는 상이다. 아까 이제 괴는 삼풍곡괴를 말합니다. 요거는 삼풍곡괴. 삼풍곡괴는 비식은 꾸민다는 뜻입니다. 아름답게 사람을 꾸미고 분칠한다, 뭐 꾸민다라는 얘기예요. 괴가 비식하는 상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상하, 위와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상체와 하체, 학계와 상계가 있는 강과 유가 교상, 서로 서로 교합이 돼서, 서로 교합이 되어서 운식이 되는 것이다. 하체는 아래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건괴인데, 유가 와서 문기 중이, 요때 문도 동사입니다. 자, 아까 동사할 때 뭐라 했죠? 그 가운데를 꾸민다. 문식한다 이런 말이죠. 그 가운데를 문식하여서 리께가 되고. 자, 마저 하고 설명했어요. 상체는 본래 건괴인데 강이 가서 그 그친 거를 그 위를 여도 문도 동사입니다. 문식하다. 그 상요를 문식하여서 간께가 되었으니.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만. 산하백계를 보는 데 있어서 모든 거는 건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건괴였어. 근데 곤괴에서 음요가 띠리리리 와서 얘를 꾸며줬다는 거야. 자, 다시. 건괴인데, 음요가 곤괴에서 띠리리리 와서 가운데 있는 중요, 가운데 있는 요를 꾸며줬어. 그래서 원래는 얘는 알몸이었는데, 옷을 가서 옷을 입혀준 거야. 그러니까 옷을 입혀서 변신을 했어요. 어떻게 변신해? 리꾀로 변신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음요가 와서 얘를 꾸며줬으니까. 그러면 변신이 되면 어떻게 되게? 화가 되고 리꾀니까 명, 뭐 밝다, 뭐 이런 리꾀가 될 때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태양이다, 뭐 태양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태양이다. 왜? 가운데가 꾸며졌으니까. 꾸민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괴라고 본 거고, 요거는 안개는 원래는 곤괴였야. 문괴였는데 음, 건괴에서 양요 하나가 띠리리로 와서 얘를 꾸며내. 제일 꼭대기 상요를. 음, 음, 그래서 간괴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음. 어, 산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친다, 산이다 뭐 이런 컨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골에서 됐어.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이제 골에서 만들어진 거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간깨가 만들어졌다. 이게 간깨니까 뭐 산이라고 봐도 되고요. 다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해서 산이 있고 밑에 밝음이 있으니까
밝음으로써 빛을 비춰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식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위 산하유와 산 아래에 불이 있어서 밝음이 있어서 지어 문명. 문명은 밝은 겁니다. 문명 세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문명 세계에 그쳤다. 여기서 지라는 컨셉은 이제 동양 학문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이건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요 지라고 하는 거는 그칠 지자입니다. 그런데 동양학에서는 지어지선 가장 좋은 선한 좋은 데서 그친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때요? 산에 올라가잖아요. 정상에 갔어. 여기서 딱 그쳐야 되는데 더 걸어가면 어때요? 하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라고 하는 제일 좋은 데 그친다라는 컨셉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에서 그 산 꼭대기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산 보면은 이렇게 이게 산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꼭대기 양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양을 의미해서 간상년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문명이라고 하는 리께를 말하는 거고요. 문명에서 그쳐서 성비, 빗계가 완성된다 이런 얘기. 즉 산화빗계라고 하는 거는 다시 정리하면은 밝음이 있어요. 문명 세계에서 그쳤다. 문명 세계에서 제대로 최고 절정에서 그친 게 산화빗계 의미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산화빗계를 제대로 다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본 겁니다. 좀 힘들어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산화빗계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금 힘은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괴를 좀 다 이해를 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자의 이제 궤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보시죠. 그리고 정자는 형 337쪽 정전 괴지변은 계자 건곤이언을 선유 불달고로 위비 본식 택괴라 하니 기후 건곤이 중이 위태하고 우유 태이 변지리료 하리는 본 건중효 변이 성리요 상가는 본 곤상요 변이 성간이니 리제네고로 운 유래라 하고 간제상고로 운 강상이라 하니 비자하체의 상야라 건곤이 변이위 육자하고 팔괴 중이위 64하니 개유 건곤지 변야라 해서 괴의 변화는 모두 건괴와 공괴로부터 유래되었지만 선유가 통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사나윗계가 본래 지천택계라 하니 어찌 건괴와 공괴가 겹쳐서 지천택계가 되고 또한 지천택계에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치가 있겠는가. 아래의 리께는 본래 건괴의 중요가 변하여서 리께가 된 것이고 위의 간괴는 본래 곤괴의 상요가 변하여서 간괴가 된 것이니 리께가 제내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유가 왔다고 하였고 간괴가 제상하기 때문에 이르기를 강이 올라갔다고 하였으니 하체로부터 올라간 것이 아니다. 건괴와 공괴가 변하여서 육자가 되었고 8괴가 거듭되어 64괴가 되니 모두 건괴와 곤괴의 변화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산하백괴를 비롯한 모든 괴는 건괴와 곤괴가 변한 것의 조합이라고 하였다.
자, 이제 수고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자, 다시 좀 보겠습니다. 괴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정자니까 모두가 건곤괴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자는 뭐뭐로부터 이러니까 건괴와 공괴로부터 나왔다. 하거늘 선유가 둘 다 제대로 깨우치지를 못해서 그 사나비괴가 본래 택괴라고 하였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이제 오해하지 말라는 또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지금 자, 산화비계를 설명하는데 산화비계가 어디서 왔 거죠? 사실은 건괴가 있고 공괴가 있는데 올라가고 그러면 건괴와 공괴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곤괴가 있고 밑에 건괴가 있고 뭐 지천택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설명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천택괴의 요 음요가 내려와서 일리 오고 건괴의 양요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쓴 것뿐이에요. 하지만 건곤께서 왔다는 건 맞지만 택께에서 왔다는 말은 아니란 얘기예요. 표현상 그렇게 한 것뿐이지. 왜냐면은 정자의 컨셉은 그 택께에서 온 게 아니라 모두 건괴와 공괴에서 온 거라는 것 뿐이고 건공괴가 마침 밑에 있고 위에 있으면은 택괴 또 아니면 뭐 천지비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명을 했지만 거기서 혼동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어긋납니다. 이렇게 하시니 어찌 건괴와 곤괴가 거듭되어서 중복되어서 택괴가 되고 또 택괴로 말미암아 변하는 이치가 있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천택괴에서 온 건 아니다. 아래 리께는 본래 건괴의 중요, 가운데 있는 효가 변화해서 리께가 된 것이 이건 계속 공부한 거죠. 위에 있는 간께는 본래 곤괴의 상효가 변화해서 간께가 된 것이네. 리께가 안에 있기 때문에 리께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음, 유래의 문가 예, 그걸 하고 간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강이 올라갔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하체로부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 건 아니다. 여기서 상은 동사입니다. 동사. 요 상은 요 상은 동사 올라갔다 뭐 이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체로부터 올라간 것은 아니다. 건괴와 공괴가 변하여서 6자, 나머지 6괴가 된 것이고 8괴가 거듭돼서 64가 된 것이니 모두 다 건공괴로부터 변화해서 변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정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자는 건괴와 곤괴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줘야 혼동하지 않아서 잠깐 했습니다. 이제 주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자는 이제 다르게 본 거예요. 자, 봅시다. 예, 봐주시죠. 반면 주자는 형 330조 괴자손래자는 유자3래의 문2하고 강자2상이 문3하며 자기재의 레자는 유자상래의 문5하고 강자5의 상이 문3하며 우내리 외가나니
유문명이 각득 기분지상고로 위비이라 에서 괴가 산택 손께에서로부터 온 것은 유가 삼효로부터 와서 이효를 문식하고 강이 이효로부터 올라가서 삼효를 문식하며 수와 기제로부터 온 것은 유가 상효로부터 와서 오효를 문식하고 강이 오효로부터 올라가서 상효를 문식하며 또한 아는 니께이고 박은 간께이니 문명이 있어 각각 그 분수를 얻는 상이 있기 때문에 산하비계가 된다고 하였다. 잠깐만요. 이제 요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꾀는 정자는 건꾀와 공꾀에서 왔지만 주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현실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문 잠깐 보고 합시다. 한번. 자, 이제 산하비계는 손께로부터 왔다. 손께는 뭐냐면요. 자, 지금, 아, 산하비는 산택 손께가 있습니다. 산택. 네, 잠깐. 그렇지. 예. 산택 손께에서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유한 것이 삼요로부터 와서 문삼, 예를 들어 문삼 대 문이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음요가 삼요, 세 번째로부터 와서 두 번째를 문식하고, 문은 동사입니다. 강이 이에서 올라가서, 이로부터 여기서 이 상하면 상은 동사입니다. 동사. 2로부터 올라가서 문삼, 3을 또 문은 또 동사입니다. 그래서 2로부터 올라가서 3을 문식하며 이렇게 했거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꼭 봅시다. 자, 이게 삼풍곡계인데요. 이제 이게 산화빗계인데 산화빗계는 산택손계, 즉 여기에서 양요가 올라가고 음요가 내려와서 이게 됐다는 거야. 서로 꾸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말은 뭐 현란하게 했습니다만 이 양요가 올라가고 음요가 내려갔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유래의 문강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래의 문강. 그래서 유가 와서 음요가 내려와서 강한 거를 문식시켰다, 꾸며줬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산택손께서 온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또 기재께에서 온 거는 뭐냐? 유가 상요로부터 와서 위에서부터 와 레는 동사입니다. 문오 여기서도 문은 뭐가일까요? 동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가 위에서 떠서 오요를 다섯 번째 요를 문식시켜주고 강이 오에서부터 상 올라가서 이거 상이 동사입니다. 올라가서 상을 문장 구조가 위랑 똑같죠. 자, 여기 유자삼이 문이와 유자상내의 문장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죠? 또 강상 이상이
자이, 상이, 문삼. 또 강자, 좌오, 상이, 문장. 문장으로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도 항상 대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과 요거. 대꾸가 되어 있고요. 또 요것과 요것이 서로 대꾸가 돼서 아다리가 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뭔가 틀렸다. 그러면 아, 이거 오탈자구나 딱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대귀가 딱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기재께서 왔다. 여기는 잠깐 설명하고 갑시다. 자, 기재께는 어떻게 되죠? 그 수화 기재께죠. 수화. 아, 수화 기재께. 수화 기재께니까 음요가 내려와서 양요를 꾸며주고 양요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표현에 유래의 문가. 사실은 이제 양요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유추하면 올라갔던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추해서도 얘기한 겁니다. 원문에는 그 공자가 쓴 거에는 유래의 문강만 써 있어요. 유가 와서 강을 문식했다로만 써 있지만 강은 올라갔단 말은 없어요. 하지만 주자는 유추해서 보면 아이고 당연히 내려왔으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산화비계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도 맞으니까. 결국은 지금 하는 초점은 하면은 그 유함이 내려와서 여자가 시집 와서 남자를 멋있게 꾸며준다. 뭐 아니면 뭐 후배가 와서 나를 도와줘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뭐라 어쨌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유가 와서 강을 유래의 문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안에는 릿괴가 있고 밖에는 강괴가 있으니 이거는 문명이 있으면서 각각 그 분수의 상, 그러니까 자기 분하면은 타고난 직분, 분수, 타고난 분수로 말합니다. 타고난 분수의 상이 있기 때문에 빗괴가 된다. 이건 뭐냐면은 내리의 외강이라는 표현인데요. 잠깐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산화빗계는 특징이 뭐죠? 산이 있고 불이 있잖아요. 불은 문명세계. 요새 이제 문명이라는 건 문체가 발달한 얘기입니다. 문체. 그러니까 문체라고 하는 거는 그 오로라라고 할까 아니면 부처님으로 광대, 뭔가 빛남 이게 문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요즘 말로 아우라라고 하겠죠. 그래서 원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문체가 밝은 거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문명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신적인 문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과학 문명에서 마치 자동차 로켓가 문명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거는 기술일 뿐이고요. 사실의 문명은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게 문명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을 그쳤고 또 산을 아래서 불을 비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산화빗계의 본래 의미다라고 본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요런 건데 이제는 이제 정자의 컨셉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종합해서 한번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자와 주제의 컨셉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봅시다. 예, 따라서 정리해서 예, 보시죠. 소리가 안 들려? 이용기 선생 음소거. 따라서 음, 산화빗계의 유래의 문강에 대하여 정자는 건계와 곤계의 지천 택계에서 구이가 음요로 번하고 상육이 어, 양유로 변하여 된 것이라고 보았고, 주자는 산택 손계의 육삼이 이요로 내려오고 구이가 삼요로 올라가거나 수화 기재계의 상육이 오효로 내려오고 구호가 상요로 올라가 산화 빗계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음. 여기서는
두 개만 예시를 들었어요. 그죠? 아까는 세 개를 예시를 들었는데, 주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획일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하나의 컨셉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편의상 내가 여기서 지천대께의 구의가 의미로 변화, 상륙이 의미로 변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천대께는 아니죠. 건께와 곤께도 변한 건데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요거를 이제 혼동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삼풍곡계에 대한 궤변, 그 유래의 문강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혹시 또 하실 말씀이나 궁금한 거. 사실 이게 어려워. 이게 괴를 다 공부하는 거니까. 어렵네요. 예. 괴에 대한 컨셉을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잠깐 그 갈증이 나는 관계로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봅시다. 지금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9시 57분이거든요. 10시 네. 10분 해보도록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 예. 네. 중지